주중에 웨스트햄과 토트넘 경기가 이제 곧바로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가 토트넘도 그렇고 웨스트햄도 그렇고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경기이긴 한데 요 매치가 아무래도 순위 싸움에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맨유를 따라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그 순위권 싸움에서 중요한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 맨유를 따라가서 유로파리그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4위 싸움 중이기 때문에 최근에 토트넘이 뭐 이제 약간 중위권 팀들에게 발목을 잡힐 때가 많았어요. 울버햄튼이라던가 이런 팀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도 이렇게 이제 중위권, 중상위권 팀들과 했을 때 승점을 따와야 한 경기 한 경기가 승점 하나 차이 때문에 순위가 바뀌는 이런 경기라서 이 경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요 경기의 일단은 특징은 그러니까 모예스 감독의 경기 방식 자체가 굉장히 수비적이죠. 수비적이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빠른 공격 패턴, 이게 모예스 감독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또 때마침 토트넘의 패턴 자체는 매우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라인을 올리잖아요. 최근 들어 또 토트넘이 타이밍이 참 알맞게 역습에 대비하는 형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웨스트햄의 역습을 토트넘이 얼마나 잘 제어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 웨스트햄의 3톱 쿠두스, 안토니오, 보엔, 요 3명의 선수가 모두 빨라요. 기본적으로 안토니오는 스피드 플러스 워낙에 이제 그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힘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수비 라인으로 내려갔다가 역습으로 나갈 때 정말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을 가장 위협적으로 하는 팀이 웨스트햄이거든요. 패스를 뿌려주는 파케타라던가 아니면 뒤에서 워드프라우스,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어설프게 라인을 올렸다가 턴오버가 생기면 뒷공간에 대한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요 드라구신이 선발로 나오느냐 아니면 반더벤이 복귀를 할 수 있느냐,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반더벤의 복귀가 아무래도 이 웨스트햄이라는 이 역습에 특화된 이 팀을 상대할 때는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기록을 보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웨스트햄이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점유율만 따지면 뒤에서 네 번째예요. 40.9%. 점유율을 거의 신경을 안 쓴다는 뜻이고, 그런데 재밌는 건 골 기대값. 웨스트햄이 골 기대값이 43.6골이에요. 그런데 골이 48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4.34. 골 기대값 대비 득점한 골이 플러스 4골이 넘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골 기대값 대비 득점을 두 번째로 많이 한 팀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웨스트햄이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다가 공격으로 한번 올라갔을 때 골을 결정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특히나 보엔 같은 선수의 결정력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보엔 같은 선수는 손흥민 선수의 약간은 뭐랄까요, 보급형 버전이라고 봐야겠죠. 보엔의 스타일을 말할 때는 손흥민 선수와 비교가 많이 되는데, 이 선수가 오른발 왼발 다 쓰고 스피드 빠르고 공간으로 침투하는 이제 오프 더 볼 플레이가 좋고, 그래서 이제 보엔을 활용한 역습, 보엔의 마무리, 이게 웨스트햄도 본인들의 강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 기대값 대비 골도 많이 넣고 카운터 어택, 역습을 통한 득점이 현재 9골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역습으로 넣었어요. 역습에 정말 이 팀은 특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반더벤의 복귀가 필요하고, 반더벤 사실은 이전에 토트넘이 지난 경기에서 실점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뭐 그 전 경기 풀럼전에서 이제 실점했던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역습에 좀 취약한 경기들이 많아요. 지난 경기 루턴타운한테 실점할 때의 모습인데, 루턴타운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 타운샌드가 볼을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선수들이 공격 라인에 가담을 많이 해 있는 상태였어요. 뭐 우도기도 올라가 있고 사르도 올라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선수가 위쪽에 올라가 있어서 후방 라인에서 역습을 끊어주는 선수가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토트넘이 잘 안되는 게 바로 이런 장면이죠. 공격적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수비 라인까지 같이 올라와서 간격을 잘 유지해야 볼을 빼앗는 거거든요. 여기서 볼을 못 뺏는 거예요. 체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간격도 조금씩 이제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볼을 뺏기고 역습을 당하는데, 수비 라인이 요 공간에 없어서 편안하게 루턴타운이 볼을 끌고 올라오죠. 그리고 볼을 끌고 올라올 때 아무도 방해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방해하는 선수가 없으니까 비수마가 중원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져서 뛰어들어가는 타운샌드를 마크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타운샌드를 마크하러 나갔다가 미드필더 라인에 공간이 벼요. 그러다 보니까 비수마가 나오는 순간 중앙 지역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요 간격 유지가 안 되면서 공간이 되게 크죠. 뭐 사르가 내려와 준다거나 아니면 앞쪽에서 메디슨이 복귀를 한다거나 우도기가 공격에 올라갔다 내려와 준다거나
이게 됐어야 되는데 내려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루턴 타운이 이 공간에서 볼을 잡고 반대편으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또 편안하게 패스가 들어가고 득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되게 물 흐르듯이 역습이 됐어요. 루턴 타운전도 그랬고 그 전 경기였던 풀럼전도 풀럼이 공격을 할 때 토트넘이 압박이 제대로 안 되면서 뒷공간을 너무나 취약하게 노출을 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득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점도 되게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토트넘이 역습에 대비하는데 최근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이번 경기에서는 필히 고쳐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 일단 라인도 높고요. 라인이 높을 때 일단 풀백들이 가운데로 많이 들어가죠. 우도기와 포로가. 그러다 보니까 풀백이 들어왔다가 심지어 공격 가담도 많이 해요. 풀백을 엄청 올리잖아요. 이 두 선수가. 그런데 메디슨도 올라가는 성향이다 보니까 메디슨까지 올라가 버리고 사르도 어쩔 때는 사르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미드필더 라인에 약간은 비어있는 공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후방에 있는 로메로, 반더벤 이 선수들의 개인적인 수비 퍼포먼스로 역습을 막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더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가 됐던 게 반더벤의 뭐 압도적인 스피드, 수비력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토트넘이 비교적 수비 라인의 선수 숫자를 많이 두지 않고도 수비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안 좋게 말하면 너무 한 선수에게 의존도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좋게 말하면 반더벤의 이 수비적인 능력을 잘 살리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더벤이 있고 없고가 정말 크게 차이 나고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들을 웨스트햄은 잘 노릴 수 있는 팀이다. 웨스트햄의 공격적인 특징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공격을 할 때 안토니오한테 먼저 볼을 줘요. 그래서 실제로 웨스트햄이 롱볼도 좀 많은 편이거든요. 안토니오가 전방에서 볼을 잡을 때 워낙에 이 선수가 버티는 힘이 강하잖아요. 안토니오가 볼을 받아서 올라오는 파케타한테 떨어뜨려줍니다. 그럼 파케타가 볼을 잡아서 쿠두스와 보엔 측면으로 이제 찢어지는 두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줘요. 패스를 뿌려주면 이 선수들이 뒷공간을 무너뜨리면서 득점을 만든다. 아니면 뭐 가운데 있는 안토니오가 뛰어들어가면서 안토니오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햄의 요 앞쪽에 있는 3명 정말 그러니까 이것도 웨스트햄이 토트넘과는 반대입니다. 웨스트햄은 반대로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쿠두스, 안토니오, 보웬, 파케타 공격진 한 명 한 명의 약간의 개인 기량에 의존할 때가 많아요. 반더벤이나 로메로의 수비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토트넘, 공격 라인의 개개인에 의존하는 웨스트햄. 약간 좀 반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웨스트햄의 공격 방식을 보면 단순해 보이는데 이 선수들의 어쨌든 그 스피드와 빠른 움직임이 좋으니까 거기서 득점이 나옵니다. 일단은 수비적인 전형을 만들고 있죠. 수비 라인을 딱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다가 이 안쪽으로 상대팀이 패스를 넣어줘요. 근데 패스를 넣어주는 순간 빠르게 둘러싸면서 일단 볼을 뺐습니다. 되게 수비적이죠? 수비적으로 움직이면서 볼을 끊어요. 끊어내자마자 앞쪽에 있는 쿠두스, 안토니오, 보엔 뜁니다. 그냥 후방에서 딴 거 없어요. 그냥 뛰어가는 보엔한테 여기서는 한 번에 길게 차줍니다. 근데 이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침투에 들어가는 타이밍도 좋고요. 이 보엔의 스피드 한 방, 이 한 방에 곧바로 역습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 보시면 이 장면도 코너킥 상황에서 웨스트햄이 볼을 끊어냈어요. 쿠두스거든요. 쿠두스가 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보엔 그 모습을 보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쿠두스가 막 밀고 나와요. 근데 이 선수의 스피드와 드리블이 좋으니까 앞쪽에서 끊어내려고 했는데 못 끊어냈어요. 그리고 보엔이 이미 뛰고 있죠? 그래서 쿠두스가 볼을 몰고 들어가다가 본인 쪽으로 수비수들이 쏠리니까 반대편에 있는 보엔에게 한 번의 전환 패스를 보내줍니다. 반대로 뛰어들어가는 보엔이 이 볼을 잡아서 그냥 쭉 밀고 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엔의 특징 빠릅니다. 양발 쓰고 보급형 손흥민이거든요. 그래서 볼을 쭉 끌고 나가다가 공간이 나니까 편안하게 끌고 올라가서 결정적인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딱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역습들이 최근에 토트넘이 실점을 많이 했던 패턴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토트넘 자체가 수비적인 팀에게 좀 약하거든요. 뭐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전도 그랬고 울버햄튼전도 그랬고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에게 공간을 만들어내는 걸 좀 힘들어해요. 그런데 앞쪽에 있는 공격진들이 이제 퀄리티가 갖춰지는 순간 턴오버가 나온 다음에 빼앗기면 역습을 당하는 건 뭐 당연한 패턴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수비력을 사실은 얼마나 포스테쿨로 감독이 잘 구성해 오느냐 이게 이번 경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거다. 앞쪽에 안토니오가 있었거든요. 근데 안토니오에게 패스가 넘어가요.
그리고 안토니오가 올라오고 있는 선수들에게 볼을 떨어뜨려줍니다. 안토니오가 전방으로 우다다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볼을 잡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쿠두스라던가 아니 파케타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볼을 잡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파케타가 볼을 잡는 상황이었어요. 안토니오, 보엔, 초팔 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뛰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파케타가 워낙에 패스를 잘 뿌려주는 선수라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딱 찔러줍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 이 뒷공간을 노리는 패턴이 너무 명확한 거죠. 패스를 찔러주는 파케타, 뛰어들어가는 안토니오, 보엔, 쿠두스, 풀백이 올라오면 뭐 초팔까지. 그래서 이 장면도 되게 편안하게 안토니오가 뛰고 파케타의 패스, 이게 그냥 한 번에 통하면서 뒷공간 무너지고 여기서 득점.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요 파케타의 패스를 방해하는 거예요. 파케타. 그러니까 토트넘이 라인을 올릴 거잖아요. 그러면 웨스트햄이 파케타가 패스를 뿌릴 때 이 형태 보세요. 안토니오, 보엔, 그리고 쿠두스, 에메르송, 그리고 오른쪽에 초팔,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선수들이 그냥 요 라인에 붙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려고. 어차피 파케타가 패스를 잘 넣어주니까 믿고 뛰어요. 5명이 그냥 안으로 뛰어가고 뛰어들어가는 선수한테 파케타가 결정적인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뒷공간 열리고 크로스 올라오는 아주 결정적인 찬스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이 웨스트햄이 할 수 있는 이제 공격 방식인 거죠. 딱 수비 라인에 딱 걸쳐서 모든 선수가 뛸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거의 뭐 육상부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토트넘이 라인을 올렸을 때 요 라인을 올리는 팀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게 또 웨스트햄이다. 웨스트햄의 이제 공격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딱 하나 더 있습니다. 수책이 이제 몇 시즌 전에는 웨스트햄의 최다 득점자였어요. 그런데 수책이 미드필더거든요. 근데 미드필더가 왜 최다 득점자였냐? 이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공격으로 순간적으로 침투해서 득점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오프 더 볼 플레이가 좋은 선수라서 뭐 옛날에 뭐 램지라던가 캐디라라던가 요런 선수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 수책이 되게 재밌는 게 역습이 안 되는 순간 웨스트햄이 바로 공격 방법을 바꿔요. 역습이 안 되면 당연히 수비 라인이 내려가잖아요. 안토니오가 가운데 있고 많은 선수들이 일단 올라옵니다. 초팔이 보엔이 가운데로 들어갈 때 측면을 넓게 써요. 아니면 에메르송 로얄이 올라오던가. 그러면 일단 안토니오와 가운데에 보엔이 들어갑니다. 보엔도 머리를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보엔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제공권 싸움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보엔까지 들어가고 여기에 더해서 수책이 약간 이제 간을 보다가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가운데로 들어가요. 키가 큰 선수가 수책과 안토니오 플러스 이제 제공권 싸움에 강점이 있는 보엔 3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측면에서 크로스, 머리로 득점,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웨스트햄의 공격 방향인데 가운데에서 공격하는 빈도가 가장 적은 팀이 웨스트햄이에요. 22%죠. 반면에 그렇다는 건 좌우 측면에서 공격하는 빈도가 가장 높다는 거겠죠. 왼쪽에서 40%, 오른쪽에서 38%거든요. 그만큼 공격이 안 되면 측면으로 보내서 크로스, 안쪽에서 안토니오 혹은 수책, 역습할 때도 중앙으로 일단 패스 보내줬다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보엔과 쿠두스 바로바로 측면으로. 역습에 이거는 웨스트햄이 실패한 장면이거든요. 역습에 실패하다 보니까 일단 측면으로 초팔이 오른쪽 풀백, 그리고 중앙에서 수책이 측면으로 일단 패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팔이 크로스를 올릴 때 갑자기 수책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큰 선수가 안토니오와 수책, 정말 덩치가 큰 선수가 2명이 되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이런 장면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 장면도 보세요. 수책이 측면으로 뛰어가는 초팔에게 방향 전환,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다시 뛰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는 올라오는 순간 안토니오가 뛰어가고요. 수책이 안토니오 쪽으로 또 뛰어가요. 키가 큰 2명의 선수가 뛰어가는 거죠. 이 공간으로 크로스. 그리고 여기서 수책과 안토니오를 동시에 막다가 안토니오가 머리로 득점을 합니다. 이런 이제 제공권 싸움, 웨스트햄의 패턴이다. 경기 운영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좀 약한 부분을 웨스트햄이 공략할 만한 포인트가 좀 많아요. 라인이 올라갔을 때 뒷공간, 이거 토트넘이 약한 건데 그걸 가장 잘하는 게 웨스트햄이고, 제공권 싸움, 토트넘이 비교적 수비 라인에서 제공권이 약한데 웨스트햄은 또 제공권 싸움이 강하고, 코너킥 상황에 최근에 토트넘이 어려워했던 게 이런 거죠. 골키퍼를 방해하는 이 움직임, 비카리오가 약간 어려워했잖아요, 피지컬적으로. 근데 이거를 그 웨스트햄에서는 누가 하냐면요, 이 선수가 안토니오입니다. 안토니오. 프리미어리그에서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안토니오. 코너킥이 올라오잖아요. 안토니오가 그냥 앞에서 골키퍼랑 싸우면서 득점을 합니다. 이 장면도 골키퍼가 안토니오한테 힘이 밀려서 펀칭을 못했어요. 그래서 안토니오가 득점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동안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약했던 이런 약점들이 오히려 반대로 웨스트햄의 강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상성상은
토트넘이 그렇게 이제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상대는 아니다. 다만 이제 여기 어떤 게 있냐면 웨스트햄이 어쨌든 역습을 하다 보면 역습을 할 때 올라오잖아요. 그 앞쪽에 있는 안토니오, 보엔, 뭐 쿠두스 이 세 명 가지고만 공격을 하진 않잖아요. 같이 올라와 주죠. 근데 같이 올라왔을 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웨스트햄의 수비진이 약간 민첩성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순간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의 움직임 이런 게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 웨스트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아구에르드가 좀 부상이기 때문에 커트 주마랑 마브로파노스 두 선수가 이제 주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모두 민첩성은 그렇게 좋은 수비수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커트주마랑 손흥민이랑 만났을 때 특히나 손흥민이 커트주마를 농락하는 장면들이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계속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두 명의 싸움에서. 근데 요 옆에 있는 마브로파노스도 약간은 민첩성이 떨어지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 웨스트햄이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 역습으로 올라갔을 때 올라가다가 오히려 토트넘이 볼을 끊어냈을 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의 움직임 요 수비 라인에 약간의 민첩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스피드가 빠른 베르너나 브레넌 존슨 이 두 선수의 출전이 그래도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이 손흥민의 움직임에 패스가 한 번만 잘 들어간다. 그러면 커트주마라던가 마브로파노스가 손흥민의 이 움직임을 따라잡기는 아마 힘들 거다. 최근에 웨스트햄이 실점하는 패턴이 되게 비슷해요. 이제 웨스트햄이 공격적으로 올라갔다가 앞쪽에서 뺏겼거든요. 뺏기다 보니까 오히려 역습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앞쪽에서 상대 공격수가 뛰어들어갈 때 그냥 이 공간으로 패스를 한 번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중앙 수비수들이 이 공격수의 스피드를 따라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 공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여기서 컷백 그리고 가운데서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경기 뉴캐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수가 마브로파노스예요. 웨스트햄이 공격으로 올라가다가 중원에서 볼이 끊기니까 수비수가 올라오다가 뛰어들어가는 이삭의 움직임을 놓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뒷공간을 뛰어들어가니까 이 다음 장 보시면요. 뛰어들어가는 이삭이 있는데 붙어있었던 마브로파노스가 완전히 뒤쳐져요. 올라왔다가 따라가는 속도가 늦으니까.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도 아구에르드가 못 나오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주마라던가 마브로파노스라던가 민첩성이 떨어지는 수비수들의 이제 약점을 공략하면서 득점을 만들어야 토트넘에게는 승산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지난 경기 쿠루셉스키가 그렇게 좋지도 못했고 이제 웨스트햄의 민첩성이 좀 부족한 수비수들이라면 브레넌 존슨이 나와서 조금 더 빠르게 이제 공격 템포를 가져가는 게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베르너의 또 스피드는 믿을만 하니까 공격 라인의 스피드를 토트넘은 강점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토트넘의 이 단점이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하면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웨스트햄이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라인이 올라오는 경우보다 밀집 수비를 하는 빈도가 많거든요. 밀집 수비에 대한 이 파회법 만들어가는 패턴이 최근 들어서 좀 안 좋았었으니까 상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뭔가 공격 패턴을 잘 짜와야 이번 경기에 웨스트햄에게 역습도 안 당하고 득점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되게 컨셉이 명확한 팀들 간의 경기다. 수비 라인 올리고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는 토트넘, 수비 라인 내리고 정말 앞쪽에 있는 안토니오, 보엔, 쿠두스 딱 3명의 스피드 가지고 역습하는 웨스트햄 모예스 감독과 포스테코글루 감독. 좌우 측면에서 높은 크로스를 올리는 모예스 감독, 좌우 측면에서 컷백을 위주로 공격을 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상극에 있는 감독들 간의 경기거든요. 팀 간의 상반되는 스타일만 봐도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